안녕하세요. 누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화와 점성학 5번째 시간 화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은 영어로 마르스라고 하는데요. 마르스는 바로 그리스 신화 속의 아레스와 같습니다. 이 아레스라는 신은 늘 전쟁과 관련된 신이었는데요. 그 이름 또한 파괴하다 또는 빼앗아가다 라는 어원에서 유래합니다. 바빌로니아에서 이 신은 분노의 화신, 화염의 신, 네르갈이라고 불렸고요. 그는 저승세계의 신이자 전쟁의 신이기도 했습니다. 점성학 전통에서 화성은 늘 흉성이나 파괴적인 행성으로 분류가 됐었는데요. 중세 점성학자들은 전염병이나 전쟁과 관련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특히 화성의 동태를 살폈다고 합니다. 현대 점성학에서 화성은 공격성, 행동력, 남성적인 성적 본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레스는 제우스와 헤라의 아들이었지만 두 부모 모두 이 거칠고 폭력을 일삼는 아들을 썩 좋아하진 않았어요.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를 보면 아레스는 겁쟁이와 귀머거리로 그려집니다. 그는 항상 피로 물든 채로 울부짖는 모습으로 어떤 폭력적인 학살자의 모습으로 그려지는데요. 그래서 아레스는 이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인기가 없는 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늘 아테나와 대결을 벌이다가 싸움에 져서 조롱받기 일쑤였어요. 아레스는 고대 그리스 문명의 주변부에 있던 신이었습니다. 그가 기원을 둔 곳은 트라키아라고 하는 그리스 북부 지역이었어요. 그곳은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야만적인 지역으로 그리스에서 좀 낮은 취급을 받았었는데요. 이 트라키아의 기후는 굉장히 가혹하고 척박했다고 해요. 그리고 주민들은 전쟁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기후가 어찌나 혹독했던지 북풍 보레아스의 고향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트라키아는 또한 아레스의 자녀로 알려진 여전사 아마조네스들의 고향이기도 했고요. 아레스의 딸인 아마존 역시 트로이 편에서 그리스인들과 전쟁을 벌이기도 했었죠. 이 전쟁에서 아레스는 자신의 쌍둥이 여동생이자 불화의 여신인 에리스와 늘 함께 했습니다. 에리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적개심을 불러오는 그런 캐릭터였어요. 그리고 가끔 아레스의 스승으로 언급되는 이가 있는데요. 바로 프리아푸스라는 인물인데 이 캐릭터는 거대한 남근을 가진 어떤 다산과 번식의 신이었다고 해요. 또 전쟁과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리스인들 역시 남성적인 본능인 공격성과 성욕을 번식이랑 연관시켰다고 볼 수 있죠. 어쨌든 아레스는 그리스인들에게는 그다지 반겨지지 않는 신이었다. 그를 좋아하는 사람은 열정적인 연애를 했던 아프로디테,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망자들을 명부로 보내줬기 때문에 하데스에게는 환영을 받았었겠죠. 그리스인들은 이 전쟁의 수호신으로서 아레스보다는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여신 아테네를 선호했습니다. 아테네는 전략과 이성으로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레스의 어떤 비합리적인 폭력과 전투적인 욕망과는 좀 거리가 멀었어요. 그리스 사회에서는 사실 폭력이 그렇게 허용되는 사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트로이 전쟁을 물론 이상화하기는 했지만 전쟁의 신이 그들의 영웅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아레스는 트로이 전쟁에 아프로디테의 요청에 따라서 참여를 했었고 트로이 편에서 싸우다가 패배했죠. 이렇게 그리스에서 거의 찬밥 신세였던 아레스는 로마 시대에 가서 제국의 수호신으로 등극합니다. 로마인들은 그리스 전쟁의 신인 이 아레스를 로마의 토착 농업의 신을 결합해서 마르스로 섬겼어요. 이 마르스는 춘분, 절기와 또 생식 능력, 그리고 성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영어로 3월을 마르치라고 하죠. 이 마르치 역시 로마신 마르스의 이름에서 유래합니다. 또 마르치라는 단어는 행진, 드럼, 연주 등의 뜻도 함께 있죠. 전쟁과 관련된 뜻이죠.
그리고 또 화성은 점성학에서 양자리 에리스의 룰러이기도 합니다. 에리스 역시 그리스식 발음인 아레스와 연관이 있고요. 이 로마인들은 어떤 천재지변을 피하고 풍작과 가축의 번성을 기원하기 위해서 마르스에게 희생 제의를 바치기도 했습니다. 마르스는 로마의 건국 영웅인 로물루스의 아버지로 여겨졌고요. 제국의 창시자이자 챔피언으로 숭배를 받았습니다. 마르스는 주변 세계를 모두 정복한 이 로마 제국 군대의 수호신이었어요. 아우구스투스는 기원전 42년 필리피 전투를 승리한 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원수를 갚고 로마를 괴롭혔던 파르티아인들을 응징하면서 마르스를 복수자, 울토르로 선언했습니다. 그 이후로 마르스는 마르스 울토르로 불리게 되었죠. 이 사진은 로마의 건축물인 마르스 울토르 신전입니다. 네이탈 차트에서 화성은 전사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는 동기부여 에너지이자 열정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통제되지 않는 화성 에너지는 굉장히 충동적이고 폭력적이고 때로는 야만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성은 또 용기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의지력을 또 집중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한 외부의 어떤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심리와 정서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점성학에서 화성은 양자리와 정갈자리의 룰러, 지배 행성입니다. 정갈자리의 올드 룰러는 화성이고 뉴 룰러는 명왕성이죠. 이 강력한 행동력과 용기, 장애를 뚫고 무언가를 시작하는 에너지, 이 측면에서 화성은 양자리와 관련이 있고요. 또 전쟁과 파괴의 신, 죽음을 불러오는 신이라는 점에서는 또 정갈자리와 연결이 됩니다. 바빌로니아의 전쟁의 신 네르갈은 단순한 전쟁의 신 그 이상이었어요. 그는 전염병과 온갖 천재지변의 신이기도 했고요. 또 이 네르갈은 죽은 자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을 다스리는 명계의 여왕인 에레시키칼의 배우자가 되어서 함께 지하세계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화성의 힘은 지하세계가 상징하는 우리의 무의식적, 원초적인 욕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파괴적인 힘이 돼서 싸움과 폭력, 무질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우리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엄청난 집중력과 행동 에너지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화성은 바로 이 규율을 상징하는 토성이 지배하는 염소 자리에서 고양됩니다. 즉 원초적인 상태에서 이 야수와 같은 맹목적이고 폭력적인 화성 에너지가 토성이 상징하는 규율과 절제, 훈련으로 다듬어지면 그 폭발적인 힘을 냉철하고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화성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봤던 남성성의 행성인 태양과 화성, 그리고 여성성의 화성인 달, 금성을 좀 더 여성성, 남성성의 차원, 아니마, 아니무스의 차원에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